제49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제의 연속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공존의 길을 외면하고 끝내 오만과 독선의 길, 해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내걸었습니다. 대탈스러운 일입니다. 탈과 절충을 외면하고 우회주를 송두리째 부정했습니다. 가짜 태극기 세력과 소수 강경파의 극우 맹동주의에 발을 묶고 합리적 고수요로 나올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마저 걷어차 버렸습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민주당은 합의 정신을 부정하는 어떤 정략과 흡수에도 타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회 정상화는 정치권의 합의를 넘어 국민과의 약속이며 국민의 절대 명령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시작된 법적 정상화의 길을 넘어 국회 정상화의 길을 더 탄탄하게 진척시키겠습니다. 상임위, 법안 소위와 예산 소위를 넘어서 이제 3당 원내대표 합의 그대로 본회의를 비롯해서 그 이상의 상상력을 통해 국회 의사일정을 착실하게, 탄탄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거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또 국회 구성원 그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고 또 용납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합의대로 정상화, 즉 민심 그대로 국회 정상화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번만큼은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국회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폭발하는 국민의 분노로부터 자유한국당이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도 이 상황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입을 여셔서 국회 정상화의 길을, 합의대로 정상화의 길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세모표 대답도 없고 구갈못, 즉 국회를 알지 못해서 대답하는 일도 용서받으실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황교안 가이드라인을 더 이상 해법으로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 69주년을 맞아 참전 용사에 대한 존중과 또 배려를 대세입니다. 69년 전 우리는 일제 강점에서 되찾은 광복을 새 만끽하기도 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후구 경영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참전 용사들께 심심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참전 용사와 가족들에게 그의 합당한 예우를 아직도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전 용사와 가족들을 청와대에 모신 것이 어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보훈교육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80세 이상 고령 참전 용사의 87%가 생활고를 겪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보훈 정책과 국가 유공자 예우 강화에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부심에 걸맞도록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애국 복지의 강화에 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다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길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체되었던 북미 대화가 북미 정상 간의 친서로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의 모멘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행보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으로 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앞당기는 그 길이 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6.25 전쟁 69주년을 맞아서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정책위원장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또다시 걸어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추경과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인내와 양보를 거듭하며 국회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특히나 우리 당은 경제 원탁 토론회까지도 대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답은 일방적인 정상화 합의 파기였습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합의와 서명은 국회 운영에 있어 국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체대한 여야 간의 합의를 어린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잉크도 알기 전에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 한다는 말입니까? 지난번 패스트트랙 당시 사상 초유의 국회의원과 폭력 점거 사태에 이어 최장기가 추경 발목 잡기도 모자라 이제는 최단기가 여야 합의 파기까지 자유한국당은 의회 민주주의 파괴 신기록을 나날이 경신하고 있습니다. 공당으로서의 최소한 책임과 양심, 도리까지 내팽개친 무책임한 작태입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합의 정신과 내용은 지켜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생보다 더 큰 국회 정상화 경고는 없습니다. 민심보다 더 무거운 국회 복귀 이유도 없습니다. 입만 열면 민생과 경제 타령을 하면서 정작 추경과 민생 입법은 외면하고 정쟁용 상임위만 첨가하겠다는 위선적 정치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로 즉각 복귀해서 기존 합의사항 이행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국민의 인내심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추경안 국회 제출 61일 만에 국무총리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추경심사의 첫 단추를 꿰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인 추경심사 일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추경안에 대해 무책임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추경에 산불 지진 피해 복구와 관련된 직접 지원 예산이 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악의적 주장입니다. 재난지역 피해 복구와 관련된 직접 지원은 기정 예산과 예비비, 국민 선동 등을 통해 지원 중에 있으며 이번 추경안에는 기정 예산 등으로 지원이 어려운 재난안전 체계 보강과 지역 주민 생계 안전 등을 위한 사업이 중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원 산불에는 대응 인력 및 장비 보강, 지역 주민 대상 희망근로 일자리 지원 등의 940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 포항 지진에는 피해 지역 안전관리 강화,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SOC 조기 시행 등 1131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추경의 목적 자체를 호도하는 정략적 주장입니다. 둘째, 예비비와 2월 구령액을 사용하거나 기금 운용계획 자체 변경을 하면 추경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입니다. 2월액은 지출 용도가 이미 정해진 재원으로 미세먼지 추경 등 추경 목적으로 미세먼지 대응 등 추경 목적으로 전환하여 활용이 불가하며 연말 구령액도 현 시점에서 추정이 곤란하여 추경 재원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예비비의 경우도 3조 원 수준인데 미세먼지 등 총력적 재난 대응과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에 필요한 6.7조 원에 충당할 수 없을 뿐더러 또한 예비비는 태풍, 홍수 등 연중 예측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으로 이를 추경에 소진한다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윗돌 빼서 아랫돌 귀는 식으로 쓸 돈들이 아닌 것입니다. 셋째, 4.5조 원의 추경 규모로는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 또한 자승자박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안은 경기 대응 및 민생 지원 추경 4.5조 원 외에 미세먼지 및 국민안전 추경 2.2조 원도 시설 보강과 소상공인 경영 지원 등을 통해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예산입니다. 더욱이 추경이 경기 부양 효과를 가지려면 조속한 처리를 통해 7월에는 곧바로 집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당초 예상보다 추경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성장률 제고 효과 감소와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경기 부양을 걱정한다면 오히려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적극적인 추가 진행을 주장하기 바랍니다. 넷째, 추경이 불효불급하고 효과 없는 단기 일자리만 양산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민생 현실을 도외시하는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불효불급하다고 주장하는 사업들은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구축, 국립대학 숙면 제거 등 민생경제와 국민안전 지원의 필수적인 사업들입니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이 비판하는 일자리 사업의 경우 취약계층의 생계 안전과 산불 관련 재난 대응에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지난 5월달에 본 예산이 산업 현장에서 모두 소진되어 추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며 특히 위기 재난 지역의 실직자들을 위한 희망근로나 자활지원 사업 등은 지역에서 추가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실제 요청 규모를 반영한 사업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처럼 하루하루가 힘겨운 서민들의 삶을 못 본 채 하자는 말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번 추경이 효과도 없이 나라빚만 늘리는 것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시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자유한국당은 세 차례의 추경에서 40.1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25.4조 원의 부채를 발행했습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세 차례 추경에서 21.8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부채 발행을 총 3.6조 원으로 최소화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발행하는 3.6조 원의 부채도 지난해 비축된 지정 예산 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1%에서 37.2%로 0.1%포인트만 상승할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근거 없는 나라빚 타령을 하기 이전에 스스로의 과거부터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는 추경 심사를 뒤로 미룰 여유가 없습니다.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경 예산이 7월 중에는 반드시 현장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예결위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추경과 관련된 11개 상임위에서 당장 심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합의하면서 추경과 관련해서는 터무니없는 괴담이나 유포할 때가 아닙니다. 조건 없는 국회 복귀와 조속한 추경 처리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현안 발언입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의 현안 발언이겠습니다. 예, 오늘은
민족 최대 비극이었던 6.25 한국전쟁 발발 69주년 되는 날입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호국 영령들의 희생과 유해의 원전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국난을 극복하고 국회에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초기와 같이 헌신한 호국 영령들과 유엔 참전 용사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6.25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도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당정은 지난해 참전 명예수당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도 참전 용사들 모시는데 소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최고의 명예와 예우로 존중받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더욱 빛내는 길은 다시는 전쟁의 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주는 G20 정상회의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좌우할 중요한 외교 일정들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재원 위원장 간 친서 외교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북미 대화 재개에 다시 청신호가 펴졌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같은 국면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탑다운 방식의 유효성을 활용하는 가운데 실무 차원의 논의 또한 적극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이번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방안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방안이 북미 간 실무 협상 틀 복원에 마중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일정상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어렵다면 특사 파견 등을 통해 북미 협상 및 추가적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도 어렵게 대선을 하고 있는 대화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최대한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소위 목선 기준과 관련해서 9.19 남북 군사 합의 무효화를 주장하거나 대통령 고발까지 운운하는 등의 지나친 정쟁화의 시도는 그 자체로 국익과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에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정쟁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야당의 초당적인 외교안보 협력을 더욱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연합 발언은 표창원 원내부대표입니다. 네, 69년 전 오늘 북한 공산군의 새벽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우리 민족과 국토에 처참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우리 남쪽에서만 유엔군과 군경, 민간인을 포함해 170만 명이 인명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토의 80%가 전장, 전투 작업을 도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화, 경제, 산업시설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러한 참화 속에서도 국가와 국민, 자유와 정의, 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총이 없으면 돌을 들고 현장으로 뛰어나간 학도 의원분들, 또 국민 여러분, 전월 장병, 상위 군병 여러분의 헌신에 또 호국 영령의 희생에 고개 숙여 삼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존경을 표합니다. 그 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과 존경의 말씀을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간 피해자분들께서도 불의에 무고한 피해를 입으셨고 그분들의 명예회복과 보상 역시 아직 난망한 상황입니다. 국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국회는 그 전쟁 중에도 열렸습니다. 1950년 6월 19일 첫 개원을 시작으로 임기를 시작한 제2대 국회는 전쟁 중에도 대구문화극장, 부산문화극장, 그리고 경남도청 등 임시 의사당을 마련해 가면서까지 계속 국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신의키 국회의장께서는 전쟁 비상 상황이니만큼 국회는 말은 되도록 적게 하고 일은 되도록 많이 하자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그것이 국회입니다. 전쟁 중에도 열려야 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출석을 해야 합니다. 당시 국회의원 중에는 목숨을 잃거나 납치되거나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제20대 국회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보이콧으로 어제까지 포함하면 18번이나 파행과 보이콧을 겪어야 했습니다. 현재 제출되어 있지만 심의되지 않은 법안만 해도 2만 건에 다다릅니다. 법안 심의율 30%를 밑돕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 상황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제출된 지 60일에 다다르고 연이어 80일 넘는 국회 파행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더더욱이나 국회의장 앞에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모두 기명, 서명, 날인한 합의문을 언론 앞에서, 국민 앞에서 발표했다가 채 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번복되는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 벌어진 대한민국 국회였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커다란 두 가지 원인은 하나는 국제적인 냉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분단이었죠. 지금 세계는 경제 냉전 중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을 통해서 발발된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대한민국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단을 극복해야 할 한반도 평화 노력이 가열차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처럼 피가 흘리고 생명이 손상당하는 처참한 전쟁은 아니지만 소리 없고 차가운 냉전 상태가 대한민국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중에도 열렸던 국회, 지금 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정쟁, 그동안 회의가 열려도 위원장, 간사 등의 인선을 미루고 특위 위원들의 인선을 미루면서 지연시켜왔던 침대 정치, 국회를 여는 조건으로 무리한 대가를 요구해왔던 인질 정치에 이어서 이제 꼭 필요한 곳만, 원하는 곳만 참여하겠다는 편식 정치까지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6.25 전쟁 당시 신익희 국회의장과 제2대 국회가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임시의사당을 돌아다니면서 국회를 열고 일을 했던 이유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던지고 피를 흘리는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취직도 어렵고 교육비도 많이 들고 교통비도 부담스러우며 주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힘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 우리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정상화, 지금 당장 좌우우면하지 말고 정쟁이나 어떤 논리에 기대지 말고 바로 다시 정상화에 복귀해야 합니다. 국회는 다시 열려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의무더 원내 대표의 인사를 예결이 여당 간사 내정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위원장님이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애절한 말씀을 주셨는데 간단히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로부터 국회에 진출된 추경안이 국무총리의 실령연설이 있었습니다. 61일 만입니다. 아마 추경이 편성된 역사상 최장기라는 신기록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이 2009년에는 제출된 지 이틀 만에, 그리고 2013년에는 7일 만에, 그리고 2015년에는 3일 만에, 2016년에는 하루 만에, 그리고 2017년에는 5일 만에, 2018년인 작년에는 39일 만에, 금년에는 61일 만에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어제 합의서가 링크가 마르기도 전에 자유한국당이 이 합의서를 깨버렸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 4년차 예결위가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죠. 지난 5월 29일 이후에 오늘까지 27대 20대 국회 4년차 예결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합의서에는 이번 금요일 28일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결위원장이 자유한국당 몫이어서 명단도 내지 않게 되면은 본회의를 해서 예결위를 구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예결위가 구성되지 않은 국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걱정이고 참 암담합니다. 이렇게 계속 늦어지면 추경에 편성됐던 긴급한 예산들이 그냥 묶여서 잠자고 있게 되죠. 강원도 산불에 대한 대책이 아주 급합니다. 우선 산림복구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죠. 산림복구 예산은 긴급 벌채하는 예산이 247억 원, 그리고 조림을 지원하는 예산이 55억 원, 그리고 인도를 개량하는 예산이 67억 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급히 빨리 산림을 복구해야 7월, 8월, 9월에 비가 크게 오면은 산사태가 일어나게 되죠. 이런 2차 피해를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강원도 고성 등의 이재민들이 생계가 어렵죠. 여기에 희망근로 사업으로 2,000명분 22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쓸 수가 없게 만들고 있는 거죠. 포항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445억 원이 마련되어 있고 또 긴급 경영 안정자금으로 80억 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그냥 묶여 있는 거죠. 그리고 고용위기 지역하고 산업위기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통영, 고성, 군산 8군데가 있죠. 여기에 위기지역을 2년 연장을 했는데 2년 연장하고 1개월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 지역분들의 희망근로사업 등등에 1,01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이제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를 하는 등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 중앙정부가 직접 실천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지자체로 가서 지자체의 보조사업으로 현장에서 이 일들이 실천이 되고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해놓고 결정 의결을 안 해주고 지방으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에서 그 예산을 합쳐서 지방비까지 합쳐서 지방에서도 추경을 편성해서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 감축에 전혀 관심이 없는 정당, 아니면 차라리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정당이라는 누명을 벗을 길이 없습니다. 자, 저희 동네에도 빚내서 추경한다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빚내서 추경을 한다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를 좀 따져봐야 하죠. 2009년 추경에서 이명박 정부는 15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는 15.9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편성했고 2015년에는 9.3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정부가 편성한 3.6조 원의 국채 발행 추경은 이전 정부의 추경에 비하면 정확하게 5분의 1 수준입니다. 스스로 자유한국당은 그 전에 추경을 자기들이 어떻게 편성했었는지를 되돌아보고 사기에 맞지 않는 업신장을 이제 그만두시고 국회로 돌아와서 추경 시행에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주노총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파킹에서 민주노총은 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총파업을 포함해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9월만 존재했던 노동전쟁을 폐기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각종 결의를 거쳐 7월 18일 총파업하겠다고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유는 김명한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에 대한 항의 성격입니다. 김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알다시피 그것은 사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의 결과입니다. 민주노총은 고작 국회 단장을 부쉈을 뿐이라고 항변하면서 정부위원회도 대부분 불참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찬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언론과 집회가 막혀있던 1980년대 군부 독재 시절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민주노총의 의견을 얘기할 공간이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노동의 주체로, 경제의 주체로 당당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부위원회의 참여의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히려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입니다. 국회 담당을 부수지 않고도 합법적인 집회 또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은 불법에 눈 감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 문제.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 40여 %뿐이 소득이 안 되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민주노총의 불법적 행동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도 귀를 활짝 열고 상식의 눈으로 노동운동에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합니다. 자, 이상으로 149차 원내대책회의를 공개 발언을 마치고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